로엔 케이스의 정종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해 위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금을 기업이 지급하는 경우에 그것을 법인세법상 송금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 위법 행위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급한 경우에 송금을 인정합니다. 다만 사회 질서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인 경우에만 송금 불산입인데, 사회 질서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보는 경우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안은 그렇습니다. A는 은행인데요, 사실 어떤 제지회사의 경영권 분쟁에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영권자를 공격하는 측을 도와서 주식을 사주기도 하고 팔아주기도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하는 등 여러가지 행동을 했고, 사실 A는 자기들은 그건 대출금을 원활하게 회수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은행법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본 경영권을 상실한 C가 A를 상대로 그에게 150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결국은 150억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판결이 확정이 돼서 은행은 C한테 그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A은행은 손해배상금을 송금 산입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후에 세무조사를 통해 송금 불산입 처리하고요. 그런 거는 비용을 인정하다 할 수 없다. 법을 위반한 비용 아니냐. 그래서 송금 불산입 처리하고 과세 처분을 했습니다. A가 과세 처분에 대응하여 불복했고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는데 조세 심판 그리고 원심에서 모두 은행이 졌습니다. 대법원에서 결국은 송금 불산입이 부당하다며 과세처분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송금이란 법률에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는 것이면 모두 다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통상적인 비용이란 납세 의무자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뜻하고, 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그런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 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서 제외된다. 다만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하여 지출한 비용은 매우 엄격한 판단 기준으로 따지는 거고, 단지 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 또는 위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사회 질서에 위반한 하여 지출할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은행법을 위반하여 지급하게 된 손해배상금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회 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으로는 볼 수 없다 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신규 판례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 불산입 위법 비용은 위법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나 지출 자체 위법성이 있는 비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손해배상의 송금으로 인정을 하고요. 불법 폐기물 처리업자가 산업 폐기물 매립을 부탁하면서 지출한 비용도 송금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송금 불산입하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죠. 다만 의약품 도매업자가 지급한 리베이트는 이거는 관련 법령에서 엄격하게 형사처벌할 것뿐이 아니라 이로 인해서 의약품 유통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 의료 비용이 늘어나는 등 이거는 사회질서 위반 비용이다 라고 해서 송금 불산입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와 관련한 지급하는 수수료나 이런 것들도 송금 불산입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입찰 탄압에 대해서 지급한 사례금도 송금 불산입했습니다. 반대로 입찰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손해를 끼쳤잖아요. 그로 인해서 지급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은 그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실손해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해줍니다. 기획재정부는 약간 의문이 있는 유권 해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외국 법인이 미국에서 단합으로 걸려가지고 미국 법무부한테 과징금을 부과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구매자 집단,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했어요. 이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매자 집단은 이제 지급한 민사합의금이나 변호사 비용, 그 다음에 과징금 등도 송금에 해당된다라고 요건 해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 법은 요 보시는 것처럼 징벌적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실손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한다는 조항을 규정했죠. 보면 요거랑은 좀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요건 해석이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뭐 공정거래법이나 뭐 여러가지 하도급법, 유통업법, 그 다음에 특허법, 노동법 등의 이제 많은 법에서 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인정이 되고 있죠. 이 경우에 실손해를 벗어난 징벌 부분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을 한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 위반한 과징금이라든가 형사 벌금 이런 것들도 송금 불산입 대상이다 라는 거죠. 요 법이 적용이 됐고, 그 반대 해석상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서 불법행위로 발생한 실손해에 대한 배상 금액은 사회질서 위반 행위로 해서 송금 불산입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반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했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 것은 위법 소득에 대하여 예외 없이 과태하면서 그에 대응한 위법 비용에 대해서는 사회질서 위반의 경우에는 송금 불산입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이건 과세 우리 국가 질서의 유지상 저는 이 비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법 행위로 인해서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송금 산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